99쪽에 17번.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항등함수면은 어떤 거였니? 항등함수. 현준이를 집어넣으면 현준이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지, 그치?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F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FA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가 FA죠. 그 FA가 A하고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얘를 만족하는 A를 찾으세요. 얘를 만족하는 A를 찾으면 이렇게 돼서 3, 4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이 뭐 나와? 마이너스 3 또는 4가 나오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다가는 자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또는 4를 집어 넣었을 때 4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이 두 값에 대해서만 얘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애가 나온단 말이죠. 마이너스 3과 4만. 그지? 그럼 현준아, 이게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우리는 정의역을 이 값과 이 값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정의역을 만들어야지 항등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네 둘을 제외한 다른 값이 정의역에 들어가 버리면 항등함수 역할을 못 하겠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3과 4 이렇게 두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거나 아니면 이 집합의 무엇? 이 집합에 이런 것도 되잖아.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지? 결국 얘 뭘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분 집합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집합은 또 빼라 그랬으니까 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 제외시키니까 몇 개야 총? 3개죠. 3개. 맞죠? 그러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4랑 이렇게 세 집합만 X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18번. 자 18번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하영이가 해봅시다. 요거를 계산할 건데 하영아, 요거를 계산할 건데 얘부터 해야 되니까 F-1이 뭘까 하영아?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A-1인데 그 A-1이라는 애가 G 안에 들어갔죠? G. 그럼 GA-1은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2괄호 A-1 플러스 B 맞아요? 그것의 값이 얼마래요? 2래요. 그쵸? 그래서 조금 정리해 놓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네.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여기서는 G2부터 가야 되겠다. G2. 윤서야 G2는 얼마지? 마이너스 4 플러스 B 그치? 마이너스 4 플러스 B 얘인데 이거를 다시 F 안에다가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F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요? fx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는 왜 떼? 이거지. 그치? 이거의 값이 지금 5다. 얘가 5다. 이런 거니까 얘도 조금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가 9란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식이랑 요식 이렇게 1차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 연립하면 되지. 그치? 빼면 어떻게 돼? A가 3인가?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니까 A는 3이고요. A가 3이면 B가 몇이야? 예? 6이죠. 6.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18. 이렇게. 또 여러분 101쪽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있었나요? 16번. 자, 16번 두 집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대1 대응일 때 그랬네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갖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는
2차 함수니까 먼저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게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여기 중간에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되니?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x-3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 플러스 a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3 컴마 마이너스 9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지? 여기 이걸 왜 만들어 봤냐면 꼭지점이 3 컴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요. x는 3이면 축의 방정식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x는 3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요 선 위에 있어요. 뭐 이 선 위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선 위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그러면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진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 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에서 x에서 y로의 1대1 대응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봐봐 x가 5면은 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쯤에 이렇게 x는 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0이다. y는 0이면 그냥 이거죠. 이거 자체가 y는 0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요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쪽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럼 지금 그냥 막 그렸죠. 지금 막 그린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요 영역에서 1대1 대응을 이룰까 안 이룰까? 이룰까? 잘 봐.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간다면 요 밑에 있는 y값들 있죠? 요 밑에 있는 y값들은 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짝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요런 점 같은 경우는 y값도 x값도 있고 y값도 있고 짝이 맞잖아. 근데 우리는 이 범위, 요 빗금친 범위 전체에서 요 색칠한 범위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 밑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 y값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1대1 대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왜 그런 거 했었잖아. 이렇게 그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 직사각형에 무슨 선이 그어져야 1대1 대응이야? 대각선이 그어져야 1대1 대응이죠. 대각선이라는 건 이 영역이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 이 빨간 두 선이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가 시작이 돼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끌어내려야 돼요. 이렇게 띡띡띡띡 끌어내려서 요렇게 딱 요 지점 x는 5와 y는 0이 만나는 5,0이라는 지점을 요 2차 함수가 지나가게 그려줘야 그래야 이 지점부터 1대1 대응이 쫙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5,0을 여기다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해. 그냥 5,0을 대입해서 a 찾으면 끝나는 건데 왜 5,0을 대입하느냐?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1대1 대응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 지점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5,0을 대입하는 거다. 이걸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5,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0은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a니까 a는 뭐예요? 5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푸는 겁니다. 풀이 방법은 간단하니까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15 15번.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하게 짝수면은 위에 거에 집어넣고 홀수면은 밑에 거에 집어넣어라 이런 거야. 그러면은 하영아 F5면은 5가 무슨 수예요? 홀수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세제곱이 X제곱. 그럼 거기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5요. 25야. 그럼 F5는 25야. 근데 F14, 14는 뭐야? 짝수요. 짝수잖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 거. 위에 식에다. 위에 식에 X에다 14 집어넣어. 그럼 뭐 될까? 8. 8. 끝났네. 아. 33. 이렇게 푸는 거.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나요? 다현이 없어? 오, 모르는 게 없었어, 숙제할 때? 아니 숙제 잘못해가지고. 아, 그래. 쌤 10번이요 10번. 10번이요. 10번이요. 이거는 네, 10번은요. 봅시다. H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H 안에 fx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gx다라고 했는데 fx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니까 fx 자리에다 이거 집어넣어주고 gx식은 3x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자, 이 상태잖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hx를 찾을 건데 잘 기억해봐. 이렇게 hx를 찾고 싶은데 hx 안에 요렇게 생긴 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뭐 하면은 hx를 찾을 수 있었더라? 치환하면은. 그렇지요. 얘를 t로 치환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t로 치환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t로 보겠다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쓱쓱 넘기면 x가 7-t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죠. x가 7-t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요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7-t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ht는 자 여기에 7-t가 들어가니까 3괄호 7-t-4 그래서 21-3t-4 그래서 ht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17 여기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hx가 찾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t라는 문자를 다시 x로만 싹 바꿔주면 답이죠. 몇 번이야? 2번. 2번 아니야?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치환해서 푸는 거 전에 해봤잖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또 질문 있나요? 11번이요? 11번.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저기 3x 마이너스 x에 대입하면 여기다? 이거 다 해본다고? 근데 그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니까 그니까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저기 x에다 대입하면 돼요. 오른쪽에 서 있는 3x 마이너스 x에 여기다가 네.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대입한다? 그래서 답 나오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왜 되냐면 이게 지금 x랑 t 사이의 관계식이 서로 똑같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지금 x랑 t랑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는 거는 그건 아니야. 이건 그 운이 좋아서 맞은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t로 정리해서 푸는 게 t로 치환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봐야지.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딱 이렇게 써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걸 반복해서 나온 거 다시 집어넣고 나온 거 다시 집어넣고 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에서 fx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x가 3 이하면은 x 플러스 1한테 화살표를 쏘고 x가 4면은 0한테 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규칙대로 한번 가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뭐 이렇게 봐서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된다면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푸시고요. 나는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누가 누구한테 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렇게 한번 그려봐도 좋아요. 0, 1, 2, 3, 4가 있을 때 여기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0이 만약에 들어갔다. 요 함수에 0이 들어가면 3 이하니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에 0이 들어가면은 0 플러스 1, 1한테 쏘란 얘기죠. 그럼 0은 1한테 쏘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1이 들어가면 1보다 1 큰 수한테 쏴라 그러니까 1은 2한테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하나 큰 놈한테 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x가 4가 되면 그때는 누구한테 쏴라? 0한테 쏴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함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2019번을 돌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f1은 2죠. 그럼 f제곱의 1은 뭐냐면 방금 나온 그 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2가 3한테 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커져요. f3의 1은 또 하나 커져가지고 4가 되고 f4의 1은 또 하나 커져가지고 아니지 f4의 1은 4니까 0으로 돌아오겠죠. 맞나요? f5의 1은 뭐가 될까? 0을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반복 시작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f6의 1은 다시 1을 집어넣은 거니까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 3, 4, 0, 1 이 5개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5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2019번째는 2019를 5로 나눈 나머지를 봐야 되잖아. 그죠? 5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5개가 순환하고 있으니까 얘를 5로 나눈 나머지. 자, 몫은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가 4라는 게 중요하죠. 2019를 5로 나눈 나머지가 4니까 요 규칙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몇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그래서 0이 답이 된다. 1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몇 번 넣어 보면서 규칙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20번이요. 이 풀어보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죠. 그래. 그냥 내가 풀기 싫으니까 다 시켜야겠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20번은 두 함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풀면 편하냐면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도 그랬잖아. k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1을 집어넣는 게 좋죠. 숫자를 집어넣어야 숫자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이 식을 어떻게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다가 봐. 이렇게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앞에다가 g를 씌워. 이렇게 g를 붙여. 여기도 이렇게 g를 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변에 있는 거를 둘 다 g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 겉함수에 g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g를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순간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돼? i가 돼버리죠. 항등함수가 돼버리죠. 삭제. 또 앞에 f가 있잖아. 그럼 앞에다가 뭘 붙일까? f의 역함수를 하나 합성해줘. 그럼 여기다가도 f의 역함수를 하나 합성해줘. 그럼 얘네들이 만났죠? 뭐가 돼? i가 되면서 삭제. 자, 결국 뭐야? f 역함수 g1이 k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g1부터 계산을 해나가면 되잖아. 자, g1이 얼마냐? g1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예요? 13이죠. 그러면 k는 f 역함수 13 이런 거니까. 자, 이러면은 역함수니까 다시 f로 돌아갈까요? fk가 얼마란 얘기야? 13이란 뜻이 되죠. 그쵸? 네, 그럼 fk가 13이니까 여기다 k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13. 그럼 k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좀 활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유리함수 가봅시다. 유리함수. 유리식. 우리 그때 102쪽을 아직 안 했구나. 102쪽 볼게요. 자, 102쪽에서는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애들 빼고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자, 이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통분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을 때 좌우변에 있는 식의 형태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항등식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항등식의 성질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이 두 분수를 통분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을 통분시키면은 분모에서 x-3과 x 플러스 2가 만날 거고요. 자, 요 a한테 누가 붙을까? 그쵸? 뒤에 있던 분수의 분모가 붙죠? x 플러스 2가 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부호 그대로 살려주고, 자, b한테는 누가 붙어요? 그죠? 앞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는 전개시키면은 요렇게 될 거고, 자, 분자를 전개시키면은 ax 플러스 2a 플러스 bx 마이너스 3b가 되는데, 보통 이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만들까 판단을 못 내려서 틀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치, 우리는 이걸 항등식의 개념으로 볼 거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주인공을 x로 정리해야 우변에 있는 식과 잘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식에서 요 놈과 요 놈이 x항이니까 이거 x로 어떻게 줘야 돼? 묶어줘야지. 그치? 분모는 똑같이 있고요. 자, x로 묶어.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x가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상수항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2a 마이너스 3b. 자, 이 모양이 돼야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예요. 비교할 준비가. 그러면 요 모양과 이제 우변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분의 2x 플러스 9. 이 두 개를 딱 비교하면, 윤서야, 이 부분이 뭐구나? 이 부분이 2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구나? 이 부분이 9구나.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a, b에 대한 식을 두 개 얻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2고 2a 마이너스 3b가 9니까요. 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암산해봐. a가 1이야? a가 1이라고?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그러네요. 그쵸? a는 3,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 식을 만났을 때 얘를 요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 여기서만 안 막히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00쪽, 101쪽, 102쪽에서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단연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이거 엊그제 했죠. 이거 이 공식. 이 부분분수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뒤쪽에 나중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분수 공식에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이 위에가 1이 아니라 어떤 숫자, 뭐 k라는 상수로 이렇게 바뀌면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어떻게 될까? k로 바뀌겠죠. 여기가 k로 바뀔 거야.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는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그지? 이미 여기 k는 여기에다 k만 하나 딱 붙여주면은 커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1이 아니라 다른 상수가 있으면 여기다가만 그 상수를 붙여주시고 괄호 안에는 똑같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가지고 밑에 7번 가볼게요. 7번. 자, 이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7번에 이제 분수가 3개 있는데 이 3개의 분수를 각각 다 이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시켜 줄 거거든요. 첫 번째 분수부터 보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런 분수가 나왔어. 자, 이 친구야. 그러면 강혁아,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분모를 뭐 해놔야 될까?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는 x로 그냥 묶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의 a가 여기서의 누구고? x고, 여기서의 b가 여기서의 x 플러스 1이고, 이거니까 그지? 그냥 그대로 따라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자, 하영이 해보자. 요 부분이 뭐가 될까, 하영아? 그러면 결국 뭐야 그럼? 1이지. 그러면 분모가 1이고 분자도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요것만 쓰면 되겠네. 그지?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 네. 그렇죠. 요렇게 이게 첫 번째 분수 정리 끝난 거고요. 자, 두 번째 분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예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들아, 부분분수 공식을 쓸 때는요, 작은 괄호를 앞에 쓰는 것이 무조건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죠? 그럼 x 플러스 1을 앞에 써주세요. 아, 근데 여기가 3이었네요. 그죠? 자, x 플러스 1을 앞에 써주시고 x 플러스 4를 뒤에 써주시고, 자, 그러면 얘가 A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B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했지, 여기 상수가 생기면은 여기만 상수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럼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3인 거예요. 그러면 하윤아, 요 자리가 뭐지? 그지? B 빼기 A 하면 3이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역시 또 1이니까 어떻게 돼? 안 써도 돼, 그지? 안 써도 되고 요 부분만 쓰면 됩니다. 윤서야, 뭐라고 쓸까? x 플러스 1분의 그냥 1이라고 쓰는 거야. 이미 3은 앞에서 처리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그렇죠. 자, 요게 두 번째 분수 정리한 거고요. 세 번째 분수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2. 자, 정연아, 이것도 뭐 하면서 시작한다? 얼마? 84. 근데 작은 걸 앞에 쓰자 그랬으니까, 자, 앞에 있는 괄호를 누구로 할까? 그쵸. 얘를 앞에다 쓰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분자에 4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얘가 A고 얘가 B니까 B 빼기 A가 얼마예요? 결국은 요 자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4지. 근데 요 위에도 뭐야? 4지. 그러니까 4분의 4지. 맞아요? 요 자리에 오는 분수가 지금 4분의 4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결국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뒷부분에 요것만 쓰면 되겠지? 그죠? 뭐라고 쓸까?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분수를 다 정리를 끝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답인 거잖아. 근데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죠? 사라집니다. 지금 요거랑 요거랑 사라지고요. 또 요거랑 요거랑도 사라지니까 결국 남은 것은 맨 앞에 있던 요거 x분의 1이랑 맨 끝에 있던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 요거만 남았죠. 그죠?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 요것만 우리가 잘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통분하면은 x괄호 x 플러스 8분의 윤호야, 분자가 뭐야?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맞아요. 그러면 또 x가 날라가니까 끝났네, 그지? x괄호 x 플러스 8분의 8이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3번. 이 부분분수 공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유리식 단원에서도 쓸 거지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수열 단원 가서도 나오고 수열 단원에서 뭐 수능 볼 때도 나오고, 그래서 뒤에서 계속 써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바로 위에 이거보다 훨씬 쉽거든? 6번 있지, 6번.
6번도 부분분수 공식 쓰는 건데요. 요거 잘 참고해서 6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계산해봐 6번. 그니까 하영이의 질문은 여기가 1일 때는 알겠는데 여기가 K로 바뀌면은 왜 여기만 K로 바꾸고 여기는 안 바꾸냐? 여기는 왜 그대로 두냐? 이게 질문이야? 어? 네, 아마 그럴 걸요. 아니 네 질문인데 네가 아마 그럴 거라고 하면 어떡해.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K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만 K 붙인 거 여기에만 K 붙인 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네. 이 분수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둘이 통분시키면은 A, B분의 B-A 아닌가요? 그럼 그거 앞에 얘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 앞에 이거 앞에 얘가 곱해지면은 얘 곱해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B-A분의 K가 되잖아. 어차피 요거 요렇게 삭제되고 나면은 A, B분의 K 아니야. 그치? 이쪽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원래 공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여기를 K로 바꾼다는 건 좌변에다가 그냥 K를 하나 곱한 거거든. 그럼 우변에다가도 K를 한 번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만 K로 바꿔주면 우변에 이미 K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가 또 K를 붙이면 그건 K를 두 번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도 K 한 번, 우변에도 K 한 번 붙이는 거니까 여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아, 네. 6번 풀었어? 자, 답은 4 금방 나오죠. 이거 부분분수 공식 적용시키면 이 바로 삭제되면서 그냥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 바로 날라가고요. 둘이 통분시키면은 x 플러스 4분의 4만 남아요. 이렇게 k는 4예요. 그쵸? 그래서 7번보다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부분분수 공식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k는 4.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유리함수로 갈게요. 103쪽은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다항함수들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y는 2x-1 이런 거 대표적인 다항함수잖아. 근데 이 다항함수들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를 들면 x분의 1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다항함수로 보지 않죠.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거든. 근데 이거는 1, 2, 3차, 1, 2, 3, 4차가 아니잖아. 그지? 요렇게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요런 식들 있잖아요.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식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식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함수들. 그래서 이렇게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요런 애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다항함수들과 플러스 요렇게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애들까지 싹 다 뭉뚱그려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다항함수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 지금까지 많이 배웠으니까 요 단원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런 애들,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그런 거고요. 이 다항함수에서, 그러니까 x가 분모로 내려가는 이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될 내용은, 예를 들면 요런 거, 요거는 우리가 3년 전에 여러분들 그 파릇파릇 할 때 그때 배웠습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걸 무슨 이름으로 배웠을까? 힌트? 이거 일참수 아니죠? 비례식. 야, 초성도 안 봤잖아. 그렇지. 반비례로 배웠죠. 반비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하면서 반비례 함수로 배웠던 게 이거예요. y는 x분의 1이에요. 그때 기억해봐. 반비례의 그래프도 배웠거든요. 반비례의 그래프.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프가. 맞아요. 반비례의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생기는 게 반비례 그래프였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유리함수들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띌 건데, 자, 이 유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그래프에서도 지금 보이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요게 지금 y축이잖아. 이 y축하고 이 그래프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지. 다시 말하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내가 fx라고 부른다면 이 fx에 대해서 f0의 값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는 0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분수에서 원래 분모는 얼마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잖아. 분모에 0 집어넣으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숫자가 돼버립니다. 숫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개념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x값의 집합이잖아. 근데 얘 같은 함수는 x에다가 0을 못 넣어. 0 빼고 다른 건 다 넣을 수 있는데 0은 못 넣어. 그러니까 얘 정의역이 뭐야? 그러면 정의역은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이게 요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의 모양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 만약에 요렇게 생겼어. 식이 똑같네. 밑에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가는 절대 넣을 수 없는 x값이 누구야? 5를 못 넣죠. 5. 그쵸? 5 넣으면 0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의 정의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x바 x는 5가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역을 쓰면 돼. 준영아 써. 정신 차리고 써.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또 6번 한번 볼까요? 6번. 6번에는 분모에 x제곱 빼기 1이 있네요. 그러면 x제곱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x값들은 정의역에서 빼줘야 되지. 그죠? x제곱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하영아 누구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풀마 1이지. 그죠? 그렇다면 이 6번에 있는 요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 x바 x는 풀마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준영 썼어? 그럼 7번은 뭐야? 7번이요? 예. 0이 아닌 실수. x가 0이 아닌 실수. x 0 넣으면 안 돼? 네. 왜 안 돼? 분모가 0대. 분모 0이 돼? 부차요. 분자가 0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그럼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얘는 뭐야? 뭘 넣으면 안 돼? 뭐 우리가 지금 허수의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뭐 좌표평면, 뭐 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어느 영역에서 정의되는 거야? 실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좌표평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다가 뭐 3i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어요. 이 함수라는 것은 실수들의 영역에서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들만 생각해 봤을 때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x값이 있나? 없죠.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이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특히 뭘 빼야 된다, 특별히 뭘 빼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뭐야 정의역이 그럼? 그쵸? 그냥 x바 x는 모든 실수, 네, 요것이 정의역이 되겠다. 강여가 자니? 너는 맨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방학 시작할 때 얘기하지 않았니? 방학이라고 너무 이렇게 페인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활 패턴이 그래도 뭐 한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지만 막 밤 꼴딱 새우고 막 낮에 정신 못 차리고 막 밤에 막 밤새 놀고 게임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방학이 딱 끝난다고 돌아와? 안 돌아와. 그거 잡는데 한 2주 걸려요. 그치? 그게 페인처럼 살면 안 돼. 근데 계약 언제니? 10유. 이제 코앞에 닥쳤잖아 이제. 계약하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나면 금방 중간고사가 몇 주 안 남았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실 밤만 바꾸려고 밤새는 자고 애초에 안 바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안 바꾸고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되는 건데 왜 뒤집어가지고 다시 뒤집느라고 고생을 하냐고. 친구들이 저를 글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누가? 친구들은 절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구만. 자, 104쪽으로 가볼게요. 자, 104쪽은 이제 유리함수의 성질입니다. 유리함수의 성질. 자, 우리가 이제 y는 x분의 k, 좀 전에 그 반비례 그래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y는 x분의 k라는 녀석을 볼 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내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전에 그 반비례 그래프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거고, 요 놈과 요 놈은 0,0을 기준으로 어떨까? 정확하게 대칭 관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요거를 그대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죠. 점대칭 관계에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x에 1 넣으면 y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1,1을 지나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쯤에 여기에 1, 여기에 1. 뭐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일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y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요렇게 바꾸면 어떻게 바뀌더라? 그 그래프가 위치하는 사분면이 바뀌죠. 그쵸? 어느 사분면이 돼요? 그치. 이 사분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되죠. 그쵸? 이 사분면과 4사분면에 생기는 그래프가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 y는 x분의 k라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k 값이 하는 역할을 지금 하나 파악한 거죠. k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어느 사분면에 생기는구나? 1, 3, 4분면에 생기는구나. 그치?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가 얘 아니야. 그치? 맞죠? 얘는 k의 자리에 얼마를 넣은 거라고 봐야 돼? 요거가 요렇게 됐다면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디 생기는구나? 2, 4, 4분면에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y는 x분의 2를 그린다. 일단 얘는 1, 3에 생기겠지. 1, 4분면, 3, 4분면 쪽에 생길 텐데 2로 바뀌었으면은 어떤 변화가, 준영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요 놈에 비해서 얘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아까 전에 얘는 1,1을 지났었죠? 근데 얘는 어딜 지나요? 1,2를 지나죠? 1,2를 지나요? 그러면은 1,1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여기를 지나가게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요런 느낌이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보다 약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x축, y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죠?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k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점근선이 뭐였더라? 지금 현재 그려놓은 애들은 x축과 y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점근선이란 무슨 개념이었지? 점근선은 점점점 근접하는, 가까워지는 선인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가도 만나지는 않아요. 신기하죠? 얘가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이 그래프를 계속 그려나가면은 얘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x축이랑 가까워져. 점점점점점점점 가까워지는데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것 같잖아?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가도 만나진 않아요. 계속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아. 그게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녀석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고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죠? y축을 가리키는 식은 뭐죠? y축을 가리키는 그 직선의 방정식. y축의 또 다른 이름. x는 0입니다. x는 0. 왜?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x좌표가 다 0인 점들이잖아. 그러니까 y축은 다시 말하면 x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여기 이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뭐겠어? y는 0이죠. 그쵸? y는 0. 요것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k값에 따라서 1, 3 또는 2, 4, 4분면 쪽에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자, 11번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대답해 볼까 얘들아?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를 볼 때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11번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 K 값을 얼마라고 말해야 돼요? K 값을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안 돼요? K 값은 뭐야 정확하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y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위로 붙이면 되니까 3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모를 x로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3으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x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그래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일단 어느 사분면 쪽에 생길까요?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생길 거고요. 축하고 x축 y축하고 가까워 멀어? 가까워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절대값이 되게 작은 숫자죠? x축 y축이랑 되게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막 가끔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그래프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랑 이렇게 생기는 거랑은 달라요. 이 그래프는요. 이거는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근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뭐야? 내려가는 그래프잖아. 그치? 막 그리면 안 돼. 이거 x축이랑 최소한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그려줘야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그래프가 잘못하면은 이 그래프 모양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뭐 컴퓨터처럼 그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축에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이렇게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정성껏. 자, 이게 11번 그래프고 12번은 그러면 얘랑 좀 비교해볼까? 일단 얘는 어느 사분면에 생겨요? 13에 생기겠죠. 13에 생기고 방금 11번 그래프에 비하면 축하고 좀 멀죠. 축하고 꽤 멀어.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특강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이런 기본 꼴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가 들어갈까? 자, 딱 보시면 이렇게 x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p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수항 플러스 q가 딱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면 방금 설명했던 그래프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야? 평행이동이 벌어지죠. 평행이동. 그쵸? 평행이동이 벌어지고요. 자, 딱 보면은 느낌 오죠? x-p가 내 눈앞에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겼다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다는 얘기고요.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옮긴 걸까? 그죠? 요 뒤에 거는 부호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q만큼 옮긴 겁니다. 좀 전에 왼쪽 페이지에서 그렸던 그래프는요. 자,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였어요? x축, y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내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겨버리면 좀 전에 0,0에 있던 그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때는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으로 갈까요? p, q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익숙하잖아.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하나 그려주면 이 2차 함수에서 맨날 우리 무슨 점 갖고 문제 풀어요? 꼭지점 갖고 문제 풀죠.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1,2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 1,2를 찾는 것과 여기서 p, q를 찾는 게 똑같지 않니? 그죠? 여기 x-1 요거를 보면서 아 꼭지점에 x좌표 1이고 요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2를 보면서 꼭지점에 y좌표 2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랑 완전 똑같아. 유리함수에서도 자 여러분한테 유리함수를
만약에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5 이런 유리함수를 줬어. 하영아 그럼 보자마자 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보면서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이 떠올라야 될까? 맞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점이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그치?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점근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보면서 이게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그거 판단해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오케이? 강여가 이제 아예 자는 거야? 한 대 때려줘야겠다. 이제 보여주는 거야 지금. 방학 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몸소. 이제 봐봐 이제 강혁이 이제 계약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 이제. 자,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얘기를 했습니다. 꼭지점 찾는 것처럼 점근선 교점만 찾으면 그러면 쭉쭉 긋고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간단해. 별거 아니야. 자, 우리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19번. 자,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자마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띡 떠올라야 돼. 윤서야, 몇 컴마 몇이 떠올라? 그렇죠. 5, 마이너스 3이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5, 마이너스 3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자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 5, 마이너스 3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근선을 그어줘.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점근선이야 이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x는 5라는 점근선이고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점근선 딱 그어주시고 자, 가연아 여기가 3이네. 그지? 여기가 3이야.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어느 사분면 쪽으로 그려야 돼? 1, 3 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1, 3 쪽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센터가 된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1, 3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자, 1, 4분면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끝. 맞죠? 강혁아 너는 서서 해야겠다. 몇 분 안 남았어 이제. 17분 남았어요. 그래. 20분 남았어요? 아니요, 한 10몇 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는 있잖아. 이 빨간 그래프는 어느 점에 대해 대칭일까? 그죠?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는 5,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뭐게요? x바 x는 x바 x는 보이지? 5는 없잖아. 5가 비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x바 x는 5가 아닌 실수. 이게 정의역이고, 자, 정의역이 이거라면 치역은 뭐야 얘들아? 치역. 이 함수의 치역 y바 y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정의역이랑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x값에서는 5가 지금 비어있는 거고 y값에서는 마3이 비어있는 거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번 그래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2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정연아, 25번에 딱 봤을 때 점근선의 교점 보이나? 맞아요. 1, 마이너스 3. 자, 요거 잘 보이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K 값을 얼마나 그래야 돼? K 값을? K 값? 얼마야 정연아? 2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아까 봤죠? 여기 x 앞에 뭐가 붙어 있을 때 k 값을 정확히 찾고 싶으면 3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 k는 3분의 2가 돼요. 자,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1,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 1,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자, 요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점근선 2개 그어주시고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x는 1, 여기가 y는 마3 이렇게 그어졌고요. k 값이 3분의 2였으니까 역시 이것도 어느 사분면 쪽으로? 1, 3 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3분의 2니까 상당히 점근선에 어떨까? 가깝겠죠. 가까워서 뭐 이렇게 얘도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 이미 요거 썼죠? 요거하고 요거가 이런 것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옆에 30, 31, 32, 33 네 문제 있거든? 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옆에다 한번 그려 놓으시고 그냥 풀지 말고 꼭 그려줘. 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30번부터 33번까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상하게 그린 사람도 있고. 일단 얘들아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2,4라는 점을 잘 찍으면 되죠. 그쵸? 요거랑 요거 보면서 점근선의 교점 2,4 2,4 찍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2,4 1, 2, 3, 4 해가지고 여기다 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근선 그어주고 이렇게 점근선 그어주고 그러면 이게 x는 아니지 이게 x는 2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게 y는 4가 되는 거죠? x좌표가 x점근선이고 y좌표가 y점근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k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2사분면, 4사분면 쪽 방향으로 요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치역이 4를 뺀 모든 실수 어때? 4를 뺀 모든 실수 근데 이 그래프가 네. 13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 지금 여기가 지금 센터잖아요. 여기가 센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4분면을 판단할 때 요쪽이 1사분면, 요쪽이 2사분면, 요쪽이 3사분면, 요쪽이 4사분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못 그렸는데 잘 그렸다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거꾸로 보면 헷갈려요. 아니 저는 틀렸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헷갈려서 그랬네. 여기가 맞죠. 지금 여기랑 여기 그려지는 게 맞아요. 2, 4 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치역이 이거다. 어때? 맞죠? 2,-4에 대해 대칭이다? 틀렸죠. 점근선이 x는 2, y는 4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이 뭐였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지. 근데 4번 지금 33번에서 말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이 점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지. 점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분면을 판단하는 거는 원래의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판단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지금 봐봐. 원래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3, 4분면이잖아. 그지? 여기가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을 안 지나가는 건 맞아. 근데 1, 4분면은 어때? 그지? 여기가 1, 4분면, 이게 전체가 1, 4분면이잖아. 그지? 1, 4분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33번은 x가 되겠죠. 그래서 OX, OX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밑에 한 문제만 풀고 끝내면 되겠다. 35번. 자, 35번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값, P값, Q값을 찾아보래요. Y는 X-P분의 K 그리고 플러스 Q. 자, 이렇게 해놓고서 요 그래프를 보고 PQ랑 K를 찾으라 그랬는데 먼저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누구니? P랑 Q를 바로 찾을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점근선의 교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3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P값이 뭐고? 마이너스 1이고 Q값이 뭐고?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P값이랑 Q값은 그냥 눈으로만 보면 바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PQ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값들 집어넣으시고 요거 분의 K 플러스 3이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K 값은 어떻게 찾아야 돼? 이거를 잘 보면은 이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죠? 여기를 지나가고 있지. 여기 0,0 여기 0,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0,0을 뭐 해준다? 대입한다. 그러니까 대입한다. 그러면 0은 여기 0 들어가면은 K 플러스 3이네. K 몇이에요?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Q 값이랑 K 값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보고 PQ 결정하고 지나가는 점 하나 대입해서 K 결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숙제는 106까지고요. 106까지.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 그 목요일날 기준으로 93까지 도장을 받았으면 교재는 끝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특강 교재 있죠. 특강 교재 46, 47 맨 끝에 한 장 있잖아. 그것도 풀어왔으면 검사 맡으시면 됩니다. 자, 왜 안 가져왔어? 쌤저 1분 안 가져왔지. 오, 잘했어. 그래서 누구 왔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저도요. 저도 화요일날 검사하세요. 자, 그럼 일단 그 본교재 있지. 본교재 93까지 도장 받을 사람은 갖고 오세요.